오늘은 제가 12월 2일 날이 제 생일인데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쉴 수가 없어서 사실 오늘 쉬려고 그랬어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나타샤하고 점심 때 그 강강술래 당산점에서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 양이 안 돼요. 소고기 정식. 캐파이어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거기가 생일이라고 하면 생일상이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나타샤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생일 때는 거기서 먹기로. 근데 애들은 저희는 나이를 먹으니까 양이 줄어가지고 옛날엔 저나 나타샤나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양보다 질.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는 나이가 벌써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뷔페나 이렇게 무한리필 가게를 가고, 나타샤하고 둘이서 갈 때는 그렇게 나름 진로 승부하는 대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방송하겠습니다. 틈틈이 축구 보면서 특이한 라이브 중계죠. 이렇게 월드컵 라이브 중계하는 하는 그런 방송은, 또 인터넷 방송은 인드라밖에 없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63회 억설타임즈쇼 2022년 11월 28일 이놀리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와 함께 월드컵 라이브 인드라죠. 성예랑, 김태우, 국토전략, 추부길, 김학철, 유익남, 이현정, 어전, 정인설, 오토기어, 준경투, 리춘수, 이순활, CFR, 포린폴리시, 도지코인과 인간지표, 인드라, 1번이 졌네, 한도 진다, 이순활, 리춘수, 국토전략, 추부길, 유익남, 정인설, 오토기어, 김태우, 김학철, 이현정, 어전, 시카고 한의협회 538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오늘 꿈 얘기부터. 오늘 새벽 인드라가 악몽을 꾸었습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타샤가 들었어요. 인드라가 막 꿈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인드라가 했던 대사만은 기억납니다. 협상할 수 있잖아. 협상을 요구한다. 협상해야 해. 그러한 대사는 기억이 나요. 인드라가. 그러다가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 마지막 꿈 장면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바닥에 인드라가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만약 죽을 고비에 여러 번 넘기다가 끝까지 막 이렇게 저항하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어가지고 협상을 요구한다. 인드라 생각, 뭔가 인드라에게 가진 뭔가 이렇게 무슨 알 수 없는 뭐 비밀이 있나봐요. 무슨 또 판타지에서 얘기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무슨 그런 거. 하여튼 그걸 인드라가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까진 기억나요. 뭔가 갖고 있었는데 그걸 막 누군가가 계속 달라고 요구하니까 끝까지 안 주려고 버티다가 협상하자 이렇게 하는데 침대에서 굴러떨었어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은열이님 어서오세요. 그게 새벽 5시 경인가 그래요. 너무 막 아프잖아. 침대에서 굴러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때 깼다는 걸. 왜냐하면 인드라가 그 암호화폐 도지코인 대신에 그 이더리움을 3일 동안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이더리움 3개 합치면 한 400만원, 한 500만원대죠. 3개를 보유했으니까. 맨 처음에 하나만 보유하려고 했었는데 인드라가 사자마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나 샀고 중간쯤에 가격을 사가지고 인드라가 이렇게 그 차트를 여러 가지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를 가능성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더리움은 안 오르고 도지코인만 오른 거야. 예. 그래서 팔까 최대 플러스 24,000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수수료 빼면은 한 10,000원 정도 먹는 그러한 구도였는데도 안 팔고 있었는데, 결국 그냥 계속 가져가자. 한번 도지코인이 떴으니까 이더리움도 뭔가 신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악몽을 꿔가지고 깬 다음에 이게 왜 이런 꿈을 꿨지? 내가 악몽, 웬만하면 인드라 꿈을 안 꿨는데 요즘 그래. 옛날에야 인드라가, 나타샤가 알아요. 맨날 무슨 이상한 초현실적인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맨날 그 잠꼬대하고, 그 평상시에 요즘 그런 나이 먹고 나서는 잠꼬대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맞아서 한다면 오늘 새벽에 악몽을 꿨고, 협상에 이런 꿈을 꿔서 혹시나 해서 그 업비트 매매창을 딱 보니까 상황이, 차트를 딱 보고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고, 그런데 횡보 수준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져갈까? 이게 이렇게 있다가 다음날 폭등할까? 이게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면, 계속하면 폭등하거나 폭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악몽을 꿨잖아. 그래서 인드라가 한 10,000원 손해보고 다 팔았어요. 그거는 증거자료로 새벽 5시 한 30분경에, 그것도 잘 안 팔려가지고 하여튼 다 팔았는데 10,000원 손해보고 손절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많이 암호화폐 시가 많이 이제 떨어졌네요. 그래서 인드라가 만약에 계속 보유했다면 한 150,000원 정도 손해 봤을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은 좀 일이 많았습니다. 뭐 세대리님도 갑자기 연락 주시고, 그 인드라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알바를 구할까 했더니 알바 친구가 오늘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렸는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공대생이 인드라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아주 키가 훤칠하고 미남인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일해보자. 그 세대리님도 연락이 왔고, 또 먼 친척분이 갑자기 또 오셨고, 오늘 하여튼 간에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자세를 낮춰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등장 1년, 과학자들 빠른 진화에 여론전이 고전. 왜 인드라가 이런 기사를 올려면, 우리 아들 친구가 이번에 그렇게 어렵다는 취직을 했어요. 사실 대기업 취직이 어렵지 중소기업 취직은 어렵지가 않아요. 대기업은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고, 중소기업은 의외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의 인재난이 많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냐? 일단은 복지나 임금 수준이 짜고, 그리고 뭐 말해도 다들 아시잖아요.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다들 알 겁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만이 고용 안정의 이바지가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인드라 생각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제가 직접 대우자동차에서 정규직 임금을 받아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호봉은 거의 비슷한데 그 보너스에서 대기업이 엄청난 차이가 보여주고 있죠. 중소기업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 친구가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이번에 사이즈 페럼에 걸렸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이전에 한번 사이즈 페럼에 걸렸는데 또 걸렸다 이거죠. 저는 여태까지 뭐 언론에서 재발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어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크게 걱정은 안 해요. 그러나 한번 사이즈 페럼 걸렸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걸릴 거다, 면역 체계가 됐다, 그 다음에 주사 맞았다 이럴지라도 또 걸린다 이거죠.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걸릴 수 있다. 인드라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예전에 작년이나 재작년과 달리 이제는 이제 사이즈 페럼이 감기 수준으로 독감에서 독감보다도 조금 더 낮은 상황으로 전개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인드라도 그렇고 쟤 죽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죠. 고생은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죽지는 않겠다, 그냥 감기다, 이제 유행성 감기 증상으로 저는 사이즈 페럼이 전락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만 고생하면 이제 한국도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지표, 스포츠,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부분에 관한 인간지표인들한 현재 진행형. 도지코인이 144원인데 지금 현재 한 131원 정도로 떨어져 있죠. 이게 최대치였던 것 같습니다. 144원까지 그때. 그래서 뭐 이 글로벌 시세와 3% 이상 시세 격차, 이것은 그냥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지코인만 3%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3% 시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때로 4%까지도 나는 것도 그냥 평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 15%, 10% 이상 격차가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 업비트에 있는 한국 혹은 중국 이런 어떤 작전 세력들의 작전이 걸린 거다. 10% 이상 글로벌 시세하고 차이가 나는 종목은 크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건 중경투. 여전히 이제 도지코인 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거래량이 도지코인이 1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악재가 많으니까 세력이 도지코인이 가벼우니까 도지코인을 좀 띄워서 전체 시장 골 넣었다. 가나가 골 넣었습니다. 왜 박수 치지? 자, 3대0, 3대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긍정성인 것은 이제 도지코인을 띄워서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더 관심을 집중시켜서 끌어올리자,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가능성이었고, 인데라는 처음에 그런 가능성으로 보고서 이더리움을 소량 매수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당분간 악재가 많기 때문에 큰 손들이, 세력들이 도지코인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도지코인을 미끼로 해서 도지코인을 띄우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팔아 제끼자,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후자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두 가지 가능성 어떤 것이든 간에 인드라 볼 때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 시세는 계속 유지할 것이다. 단 거래량 중심으로 봐야 된다. 도지코인이 거래량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는 한 1위거든요. 업데이트에서 이러한 한도 내에서 뭐야? 옵사이트야? 옵사이드야? 제 EPL 주심인데 이건 뭐냐? 골 인정.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봤을 때 30일까지 전반적으로 파월의 의장이 발언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 세계 증시와 암호화폐는 파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파월이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우면 보다 센 발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시장이 눈치를 볼 것이고, 만약에 시장이 이대로 쭉 간다면은 파월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잠시 반짝하는 장세가 한 2, 3일 정도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 발표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CPI 뭐 이러한 것들은 저 정인설의 얘기 말 맞다나 그때 어떤 지표들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11월 달과는 다른 양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연준이 0.5p 올리는 날, 그날로부터 성탄절 25일 사이 한 3, 4일 정도, 그때 반짝 한다 이거죠, 다시. 근데 그 전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다시 성탄절 맞이하기 한 3, 4일 정도 반짝하고 다시 성탄절 지나기서부터 내년 새해 1월달 내내는 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도 증시나 암호화폐가 또 고전하지 않을까. 설날까지 그렇게 보이고, 또 설날 즈음에서 또 한 3, 4일 반짝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비트코인이 11,000달러, 지금보다 한 5,000달러 더 떨어지고, 이더리움도 한 한국 돈으로 한 100만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2023년은 많은 분들의 예상대로 전반기에는 어려울지라도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세계 증시나 암호화폐가 상당히 한 20-30% 오를 걸로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또 2024년에는 더 좋아지고 2025년에는 강세장에 돌입할 것이다. 이러한 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이렇게 암호화폐로 돈 벌 욕심은 없어요. 그냥 10,000원 이렇게 이득 보고, 그리고 한 10,000원 손해 보고, 이런 식으로 돼서 손절매도 굉장히 빨라요. 한 1-2%만 손실이 나도 또 파동으로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에 손해 나더라도 고가에 팔아 넘겨서 손절하는 그 손절매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자 합니다. 남들 10만원 벌 때 10,000원 벌고, 남들이 10만원 잃을 때 10,000원 잃는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치 0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때가 돼가지고 이런 뉴스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파월이 허튼 얘기 하지, 센 발언 하지 않게 암호화폐 시장도 좀 잠잡고 지내라, 이런 어떤 경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자본이 동남아에서 동북아시아로 이동 중, 이런 뉴스가 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태까지 관례로 본다면은 이런 뉴스가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러니까 근데 국유본 자본은 이러한 투자부가 따로 있고, 이런 어떤 리서치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드라의 여태까지 어떤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아시아에 투자한 어떠한 자금들이, 이머징 마켓들이 들어옵니다. 내년 2023년엔 들어와요. 중국 들어온다고 했죠. 지난번에 한국도 들어오고 대만에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내년 3월 전까지는 이런 자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자본들이 저점에서 잡고 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면 주가나 이런 것들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럴 때 이런 뉴스가 나서 주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내 당장 사도 돼요, 주식을. 길게 보는 사람들은. 근데 당장 뭐 일주일, 하루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 보고 사시면은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 이제 한 3개월 앞으로 3개월 동안 꾸준히 매수한다. 그런데 이렇게 매수하니 큰 손 세력이 매수할 때는 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떨어진 상태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축구를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김민재가 안 나온 것 같은데, 김민재 나왔나요? 지금 또 넣었다. 2대0 2대0 맞지? 2대0. 저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들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미들에서 제대로 지금 한국 팀이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김민재가 같은 거칠한 어떤 수비수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김민재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선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내면서 또 이렇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자원이 필요한데, 지금 중앙이 너무 헐겁고 제대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것도 지금 수비수가 거의 놓쳤어요. 수비수를.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은 3대0이 아니라 5대0 스코어가 날 수 있다. 한국이 족골지가 거의 확실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드라가 예상한 대로 1위는 포르투갈, 2위는 가나 이렇게 전망이 되고, 우루과이가 3위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김민재 나왔어요. 근데 김민재가 개인 훈련,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지금 제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김민재를 비난하지 않고 김민재 선수를 응원할 텐데요. 지금 문제는 지금 중앙에서 너무 밀려요. 지금 미들이. 그리고 이 아프리카 선수들은요, 흥이 있어요. 흥이. 저렇게 한번 신이 나면요, 못 말려요. 저거는 못 말리고, 지금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그 기아 선수들이 5명이나 넘고 그래가지고 내부 팀워크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큰 경기, 월드컵 경기를 치르게 되면은 한 경기만 치러도 그 팀원 간 어떠한 그런 결합이 저절로 됩니다. 아프리카 선수들은 경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잘해요. 아프리카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력으로 하는 선수들이 아니라 타고난 어떤 신체적 능력으로 개인기로 다 풀어가거든요. 거기에 지금 막 신이 났어요. 이건 못 막아요. 못 막아. 제가 볼 때. 그리고 중원에서 계속 상대가 안 되고 있어요. 빌드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화랑님 어서오세요. 현재 스코어는 5대0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월드컵 그 538에서 예상한 바가 있죠. 브라질이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참고하시고요. 1번 반응. 저런 게 들어가줘야. 또 옵사이드야? 저런 게 그렇게 어영부영 이렇게 들어가주는 게 어떠한 그날 경기가 잘 풀리는 거거든요. 들어갈 게 안 들어가면 져요, 경기가. 근데 지금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가나 팀의 그 공격이 하면 하는 대로 다 돼. 그러면은 축구 선수들은 자기 의도대로 되기 때문에 자기 경기를 하게 할 수 있으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고,
한국 선수들은 골 넣어야 될 때 못 넣고 막아야 될 때 못 막으면 예, 이게 기운이 쭉 빠집니다. 지금 2골 먹었는데 저 중에 한 골 정도는 제가 볼 때 슈퍼 세이브나 이런 걸로 막아줬어야 돼요. 예, 한 골 정도는 괜찮은데 2골 격차가 나는 거예요. 저 두 골 중에 하나는 막아줬어야 돼요. 근데 그날 운이 안 따는 거지. 질 수밖에 없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실력 격차가 뚜렷해 보이네요. 만약에 손흥민과 김민재가 제 컨디션이었다면 나름 대등한 경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변명하자면 지금으로서는 어떤 선수 개개인 면에서 굉장히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넘어가고요.